안녕하세요. 성남 참여자치시민연대 청년위원장 문승호입니다. 성남 참여자치시민연대가 1995년 성남 시민모임으로 시작하여 태동된 지가 벌써 26년이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 전국은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성남 참여자치시민연대도 행사와 모임을 함께 할 수 없는 환경이 지속되어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회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을 구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참여연대 현 공동대표가 두 분 계시는데 그중 한 분이신 신무기 대표를 모시고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참여자치 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심우기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한 해는 매우 힘들었고 올해도 약간 힘들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함께 사는 멋진 성남시 시민을 기대합니다. 바이러스의 역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배움은 조금 더 절제하고 전략하며 자연과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끊임없는 소비와 방종에 대해 우리의 환경과 기후를 생각하고 소비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으로 삼아 친환경적인 도시 성남시 마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공정을 통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통하는 성남시,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성남시를 원합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펼쳐지는 성남시, 노동재해와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참여연대 회원 한 분 한 분의 후원과 지지, 그리고 연대에서 나옵니다. 올 한 해도 힘차게 함께하고 부조리와 부패가 없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성남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1995년 3월에 전신인 성남 시민 모임으로 성남 지역에 탄생된 시민운동 단체입니다. 1994년 여름에 뜻 있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올바른 지방자치 제도 및 관행을 정착시켜 새로운 지역정치 문화를 형성하자는 취지로 동년 11월 17일에 가칭 성남 시민 모임 발기인대를 거쳐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남 시민의 권리 증진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타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명선거 캠페인 5.18 특별법 제정운동을 전개하는 등 꾸준히 성남 지역의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 왔습니다. 2005년 정기총회에서 규약 변경을 통하여 성남 참여자치 시민연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그간 세월호 특별법 및 성남시 및 성남시의회의 시의정 감시와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가감없이 질타하고 성명서 및 보도자료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린 바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민주시민 추모제를 매년 개최하고 시민들 마음속에 더 깊숙이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 참여자치 시민연대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제가 한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남 참여자치 시민연대의 전신인 성남 시민모임 회원 겸 집행위원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 참여연대는 제게 고향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활동에 대해서 언제나 애정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해서 축하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황이니만큼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 인사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해지고 또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언제나 정말 중요합니다. 참여 그리고 자치가 구호에 머물지 않고 익숙한 일상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만큼 더 성숙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민이 정치의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남 참여자치 시민연대 정기총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남 참여자치 시민연대 회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 의장 윤창근입니다. 성남 참여자치 시민연대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올바른 지방자치와 건강한 지역문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오영선 시무기 공동대표님을 비롯한 성남 참여자치 시민연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상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지방분권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에 따라 성남시 의회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서 사회 각계 각층이 모인 성남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도 성남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치, 사회복지,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비판과 충고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성남시 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성남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하여 걸어온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살기 좋은 성남시를 위한 더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곳은 성남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실입니다.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참여자치 시민연대의 사무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는 사무실 공간을 담아봤습니다. 이곳을 소개해 주실 우리 이현종 상임고문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사무실은 여기가 지금 주민신협이라고 성남 주민신협이 3층 주민생활관입니다. 이게 이 장소에 사무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민생활관에서 쓰는 회의실이고요. 또 이렇게 세무회계 사무실도 있고 이쪽으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저 성남 민해충 사무실도 여기에 있고요. 또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저 안쪽으로는 주민생활에 회원들께서 하는 이 강당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우리 이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게 성남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실로서 한 요곳에 와서 쓴 지가 벌써 한 10여 년, 1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좀 들어와 보십시오.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이쪽에 이제 무상의료 운동본부라고 전 국민의 의료 혜택을 무상으로 하자 해서 무상의료 운동본부가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이 무상의료 운동본부의 집행위원장도 맡고 있는 저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오영선 입입니다.
또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사무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우리 고문이나 자문위원님들이 일을 하고 매일 와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사무공간이고요. 저쪽으로는 오늘 지금 병원에 간 간사가 병원에 갔습니다만은 간사가 지금 근무하는 근무 자리입니다. 여기 이제 이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사무실이 야탑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는 과정에서 그때 황규식 집행위원장께서 모금운동을 해서 여기에 보증금 모금운동을 해가지고 이 보증금을 단 얼마씩 이렇게 내신 아주 좋으신 아름다운 사람들, 참여연대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모두 들어있고 단체 명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명패를 달아드렸죠. 이거는 이제 2009년도 우리 성남 참여자치 시민연대 후원의 밤 서명과 사인을 해준 모든 사람들이 있고요. 또 우리 그 참여연대 가장 보물이라고 그러면은 성남 시민 모임을 이제 199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1995년도 처음으로 발기인들하고 성남의 시민들, 뜻 있는 종교인들, 활동가들, 제아의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진 성남 시민 모임 명패가 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 사무실 협소하고 좁지만 작지만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이제 정기총회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드실 텐데 28년 동안 해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이렇게 사건들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으셨는지 기억에 남는 것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그 성남 시민 모임을 발기인 분들이 모여서 만들고 아마 그 다음에 됐었을 겁니다. 성남시에서 남궁 그 백궁 정자역 그런 비리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남부주유소 그 반대 이런 거 쓰는데 그 당시에 인하병원 사거리에서 시민 모임 명의로 텐트를 치고 한겨울에 그 춥게 있었을 때 이제 제가 전기를 끌어다주고 전기 난로를 설치해가지고 그 당시 이재명 변호사, 김현지 그 당시 사무국장 해가지고 많은 시민 우리 단체분들이 나와가지고 선전하고 홍보했던 그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차피 인하병원 이제 출신이기 때문에 인하병원이 지금 폐업되고 나서 그리고 20년 동안 해가지고 성남 시민 참여연대와 같이 그 서명전 한겨울에도 그 서명 받으면서 그 2번의 조례로 해서 이제 성남 시립병원 성남의료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막상 지금 그 당시에 만들고 고생한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배제되고 그 당시에 병원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시에서는 뭐 경력이 단절됐기 때문에 투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른 병원에 가서 근무를 했었으면 충분히 입사욕구나 이런 것이 됐을 텐데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공정한 뭐 채용이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당시에 집행위원장이었던 이재명 전 성남시장 현 경기도지사도 이런 사회적 투쟁을 한 경우에는 정당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공정한 세상이 된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도 성남시에서는 아직도 묵묵부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고요. 아무튼 성남 시민의 힘으로서 만들어진 병원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사태 이런 것들을 잘 해결되고 지금도 성남 시립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다 하고 나서도 성남 시민의 병원으로서 진짜 사랑받는 공공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성남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처음 이제 설립될 때 발기인으로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참하시게 된 계기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시절에 이제 제가 처음 노동조합 인하병원 위원장으로서 처음에 임기를 마치고 그래서 중앙에 이제 경기지역 본부장을 좀 하다가 인하병원이 그때 투쟁을 하고 파업을 겪으면서 지도부를 꾸리는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그때 다시 좀 인하병원 농장위원장으로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들어와서 이제 이나병원 위원장을 좀 할 때였습니다.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시대병원 배경은 시민운동들이 중앙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을 때고 지역에서도 성남시라고 하는 게 상당히 재정이나 이런 면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보다 능가하는 이렇게 재정을 좀 쓰고 있는 이런 거에다가 시가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게 상당히 범위가 넓고 이렇게 한데 시민들이 진짜로 고민하는 내용을 함께 호흡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시민운동으로서 시민들의 고민을 시에게 전달도 하고 이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에 가서 촉구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가 쓰는 예산이 어마어마한데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시민으로서 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좀 감독도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성남에서도 이렇게 시민사회단체 하나 필요한데 그것을 좀 만드는데 그 발기로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좀 제안을 받고 뭐 저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노동자고 하는 사람으로서 흔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발기로서 이렇게 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시대적 배경도 얘기해 주셨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 뭐 큰 사건 이런 거. 근데 제가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시민운동을 좀 하면서 저기 이제 시민운동보다는 이 노동조합을 이제 직책을 지역본부장이나 이제 이런 직책을 맡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수원을 출퇴근 하고 많이 좀 이런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중앙에 가서 계속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좀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시민단에 깊게 막 제가 지도부로서 고민한 건 많지는 않은데 이제 좀 어려워져 가지고 예전에 이제 비대위를 한번 꾸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비대위를 맡고 계시는 분이 좀 오셔서 저에게 비대위원으로서 좀 역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비대위원으로서 역할했던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규약 같은 경우가 과거에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뒤떨어진 부분이라든가 조직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좀 다시 제자리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조그만한 그 밑거름이라도 될 수 있었던 그런 좀 기억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민단체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싶었던 계기가, 우리 사회가 좀 더 민주적으로 변하고, 우리 시민들의 보편적인 삶의 가치가 좀 더 향상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앞으로 2020년대 출발이 올해 2021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참여연대가 좀 더 투명 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각 기관 단체라든지 사회 단체 그리고 또 시정 나아가서는 국정까지도 모두가 투명해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참여연대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가정이라든지 개인 관계 모든 것이 투명한 게 서로 믿음을 주고 서로 의지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의 가치를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연대 가입하기의 동기는 제가 평소에 지역 시민으로서 지역의 혈안과 문제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여연대 지인한테 소개받아서 가입하게 되었고요. 활동을 또 해보니 시민운동에 자부심이 있다면 요런 어떤 것이 있었나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행정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의 의견과 감시 활동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가 제가 이제는 활동을 하면서 참여연대에 더 관심을 갖고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어린이 및 아동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우리 참여연대도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참여연대가
사실은 이제 그 회원들이 지금 이제 뭐 우리 카톡방에는 뭐 한 100여 명 가까이 있고 밴드에는 뭐 한 몇백 명이 있고 그러는데 좀 더 이제 조직력을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뭐 코로나가 좀 느슨해지거나 좀 이렇게 잠식이 지금 되기 시작한다면 서로 한번 얼굴을 봐서 좀 서로 좀 토론을 좀 하고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 또 빈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번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매년마다 추모제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추모제는 참여자치시민연대를 사랑하고 헌신하셨던 분들을 기억하면서 먼저 고인이 되신 분들을 기리는 자리였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추모제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분 중에 5분 중에 한 분이신 이명미 약사님의 잠들어 계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고모님께서 그 고인이 되신 이명미 약사님과의 생전에 가졌던 뭐 좋은 추억들은 어떤 게 있으셨는지. 네, 우리는 참 오랜 세월 동안 이명미 약사님하고 같이 지냈는데요. 희망 20일이 시작되면서부터 같이 등산과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텃밭을, 이명미 약사님이 텃밭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텃밭에서 많은 것들을 추수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고, 집에서 음식을 너무 많이 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행복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많이 져서 텃밭에서 맛있는 거 많이 해 먹고 그런 추억들이 너무 많이 납니다. 네, 그 이명미 약사님에 대한 그 생전의 기억, 고모님의 기억은 어떤 기억이 남아 있으신지. 참 그 여자이면서도 주위에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거기 나이 차이는 나지만은 수련회도 같이 가고 휴가도 같이 저도 다녔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가기 한 달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 갔으면은 소주를 많이 넣어달라고. 아니 매장하려고 이런 농담을 했는데 딱 한 달 후에 이래서 사실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음식 항상 해서 나눠 먹을 줄 좋아하고 사람 주위에 많고 고생은 많이 했지만 아마 저 세상에서 편히 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님 여기 그 저희 참여자치 시민연대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힘드신 부분이 뭐가 있었을까요? 또 작년은 특히나 코로나 이 문제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은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전혀 지원을 못 받는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뭐 지원을 받는다든지 시라든지 정부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게 되거나 또 무슨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저희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회원들의 힘만으로 오로지 회원들이 한 푼 두 푼을 모아서 회원들이 내주는 그 돈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렵고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영업이 안 되거나 개인 사업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회비를 못 내거나 또 정말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도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신 분이고 또 정 어려우신 분들은 시골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탈퇴를 하고 이런 분들 때문에 굉장히 자금 면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받고 간사 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들의 상근 간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상근 간사에게 좀 더 좀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기 때문에 많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많은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니까 그때 많은 회원들 가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빨리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